안녕하세요.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실기시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교수 민성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을 분석하고 모의 문제를 풀이해 볼 건데요. 모의 문제는 메이크샵 솔루션 그리고 2020년 2회차부터 고도몰 솔루션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도몰 솔루션 이렇게 두 가지 솔루션의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과목은 전자상거래 구축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고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기 합격 후에 2년 이내에 있는 실기 시험에 응시하셔야 되고요. 시험 방법은 쇼핑몰 솔루션 프로그램과 그래픽 프로그램 그리고 HTML과 같은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작업형 형태의 실기 시험이에요. 시험 시간은 총 8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출제 기준은 2021년도 전자상거래 관리사 출제 기준 안에 따르는데요. 출제 기준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종목 소개에 유통 마케팅 종목 중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리사 메뉴로 가시면 시험 안내 페이지 하단에 2021년도 출제 기준안이 한글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한글 파일을 받으셔서 출제 기준안을 알아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출제 기준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무 분야는 영업관리이고요. 자격 종목은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입니다. 직무 내용은 고객의 요구를 분석해서 이에 수반하는 각종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를 포함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인데요. 실기 검정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솔루션 프로그램과 그리고 그래픽 프로그램 그리고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작업 형태의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출제 문제 수는 총 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020년에 개정이 되면서 변경되고 추가된 항목만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트 기획 및 구축 주요 항목 중에서요. UI 정보 구조 설계하기 문제가 출제 기준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타 사이트 입점하기 문제가 출제 기준이 삭제가 되었어요. UI 정보 구조 설계하기는 모바일 상거래의 성장 가속화에 따라서 모바일 환경을 적용할 수 있는 관련 NCS 능력 단위가 추가되면서 출제 기준에 추가가 되었어요. 따라서 모바일 관련 문제도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전자상거래 마케팅 주요 항목 중에서 변경된 게 있는데요. 삭제되거나 추가된 게 아니라 판매 상품 가격 전략 수립하기가 판매 상품 설정하기로 세부 항목명이 변경이 되었어요. 세부 내용은 변경된 게 없이 세부 항목의 세부명만 변경된 거기 때문에 PPT로는 안내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주요 항목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사이트 기획 및 구축 주요 항목과 전자상거래 마케팅 이렇게 주요 항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사이트 기획 및 구축의 항목 중에서 3개, 전자상거래 마케팅 중에서 2개, 이렇게 5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사이트 기획 및 구축과 전자상거래 마케팅 포함해서 이 세부 항목 중에서 포함해서 5개의 항목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기획 및 구축의 세부 항목을 좀 알아보면, 사이트 개발 계획 수립, 사이트 디자인, 사이트 설계, 사이트 구축, UI 정보 구조 설계, 상품 콘텐츠 개발, 기초 DB 구축하기의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마케팅 주요 항목에는 판매 상품 설정, 목표 고객 설정, 판매 상품 가격 설정, 상품 개발 전략 수립, 마케팅 전략 수립, 판매 계획 수립, 투자 계획 수립,
콘텐츠 전략 수립하기, 뉴 미디어 마케팅 연동하기의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세부 항목 중에서 5개의 항목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출제 기준안에 따라서 문제가 몇 개씩 출제가 되는지 좀 분석을 해보면 사이트 구축하기에서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사이트 디자인하기에서는 1개가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출제 방향에 따라서요.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에서는 2개의 문제, 상품 콘텐츠 전략 수립하기에서 2개의 문제, 그리고 마케팅 전략하기 수립 문제에서 2개의 문제, 이렇게 해서 9개에서 10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 주요 항목의 세부 항목들은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모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의 문제를 풀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용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으로 오시면 종목 소개에서 유통 마케팅 종목의 전자상거래 관리사의 메뉴로 오시고요. 이 전자상거래 관리사 메뉴에 4번째 탭에 있어요. 관련 자료 탭을 클릭하시면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모의 문제 및 체험 사이트 안내에 관련된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메이크샵 솔루션부터 모의 문제를 풀어보고 체험 사이트에 가입해서 모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 종목 소개에 전자상거래 관리사로 오시고요. 관련 자료에서 게시글 9번에 있죠. 2018년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실기 수업용 체험 사이트 업그레이드 안내 및 모의 문제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2018년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실기 시험 대비를 위한 이 수업용 체험 사이트가 버전이 2018년에 바뀌었어요. 2018년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익스플로러 종료로 인해서 크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2018년 최신 버전으로 체험 사이트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내 사항이 나오고요. 이 안내 페이지에는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사이트 이용 방법과 그리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주소, 그리고 하단에 모의 문제와 모의 문제의 답안, 그리고 모의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사용 방법은 이 체험용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링크 주소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링크 주소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체험용 프로그램에 먼저 회원을 가입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하시고 그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게요. 이메일을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메일을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죠. 회원 가입할 때 가상의 이메일을 입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회원 프로그램, 이 체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메일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을 입력하셔야지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 메일이 와요. 그래서 그 메일에 인증 메일을 받고 인증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셔서 로그인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발급받은 메일과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사용 기간은 3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30일 뒤에는 자동으로 초기화가 돼서 새로 고침이 되는데요. 30일 뒤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아이디로 재로그인이 안 되세요. 근데 나는 그 아이디로 로그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로그인 페이지로 가시면 30일이 지난 다음에 안내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 안내 메시지에 나오는 곳으로 연락을 하셔서 메일을 드려서 이용 가능하신 안내사항을 참고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새로 초기화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아이디를 발급받으시고 새로운 이메일로 가입을 하시면 초기화된 아이디로 그 체험이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기입한 이메일로 인증을 받으시고 새로 발급받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용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메뉴는, 이 사이트는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자격검정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출제 계정하고 동일한 계정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서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용 사이트지만 실제 문제가 출제되는 사이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회원 가입 후 이와 같은 체험용 사이트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체험용 사이트 화면 구성은 상당히 예쁘게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상단의 아이콘만 봐도 이게 무슨 메뉴구나라고 쉽게 파악을 하고 운영자가 쉽게 운영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의 구성도 운영자가 쉽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 순서 또한 메뉴를 구성하고 있는 순서 또한 쇼핑몰을 이루는데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쁘게 집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쇼핑몰을 예쁘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몰에 뼈대를 씹고 기초를 다지고 할 수 있는 쇼핑몰 구축 메뉴가 첫 번째 있고요. 쇼핑몰을 예쁘게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품 관리 메뉴가 있고요. 상품을 잘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주문 관리 메뉴가 있고요. 주문을 받았으면 그 고객을 우리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을 가입시킬 수 있는 회원 관리 메뉴가 있고요. 이 게시판 메일, 모바일샵, 프로모션 이 메뉴가 중요하지 않아서 세 번째, 네 번째 위치하는 게 아니고요.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뉴이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구매하실 때 가장 뭘 먼저 보세요? 내가 필요한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상품을 클릭해서 보시겠죠. 상품을 보시고 가격도 보고 앞모습, 뒷모습, 상세 페이지 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래도 구매 버튼을 안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뭘 확인하고 구매 버튼을 누르시냐면 상품의 리뷰, 상품의 구매평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 버튼을 클릭해서 상품을 구매하시잖아요. 그래서 상품의 리뷰와 구매평 그리고 질문과 문의사항을 남길 수 있는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메일이 중앙에 첫 번째 있고요. 요즘은 PC보다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거의 모바일로 쇼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샵 메뉴가 게시판 옆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쇼핑몰을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광고할 수 있는 프로모션 고객 이벤트 메뉴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 디자인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이크샵이나 고도몰은 일정한 금액을 한 달에 얼마간의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운영하는 임대용 쇼핑몰이에요. 다 만들어져 있는 쇼핑몰을 다 만들어져 있는 쇼핑몰에 얼마간의 금액을 주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대용 쇼핑몰인데요. 이 임대용 쇼핑몰의 단점이 뭐냐면 독립형처럼 개별적인 디자인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게 독립형처럼 개별적으로 운영자가 디자인해서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개별 디자인 메뉴예요. 그래서 임대형이지만 독립형처럼 개별 디자인할 수 있는 메뉴가 개별 디자인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바일 앱이라던가 해외 진출, 접속 통계, 마케팅 센터가 이렇게 회색으로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메뉴들은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할 때 있어서는 접속 통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마케팅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실기 프로그램에서는 출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게 회색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서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메인 메뉴가 상단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메인 메뉴를 쇼핑몰을 이루는 이 메인 메뉴를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쇼핑몰 구축을 클릭을 하면요. 이 메인 메뉴에 해당하는 주 메뉴가 이렇게 왼쪽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메뉴
예, 주 메뉴, 기본 정보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관,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쇼핑몰의 보안, 그리고 쇼핑몰의 결제 서비스, 쇼핑몰의 운영 설정, 쇼핑몰의 관리 설정, 이렇게 쇼핑몰의 구축이 되는 메뉴들이 주 메뉴인데요. 이 주 메뉴를 클릭하면 그 주 메뉴에 따른 서브 메뉴들, 예를 들어서 쇼핑몰의 기본 정보 설정 중에서도 예, 쇼핑몰의 기본 정보 설정이 주 메뉴인데 이 기본 정보 설정을 클릭하면 기본 정보 설정에 필요한 메뉴들이 또 밑으로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기본 정보에는 뭐 쇼핑몰 도메인 관리라던가 쇼핑몰 이름이라던가 또는 고객 응대 관련 정보라던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서브 메뉴가 있는데요. 이 서브 메뉴를 클릭하면 그 서브 메뉴에 해당하는 메뉴가 메뉴 화면이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쇼핑몰 구축 메인 메뉴에 쇼핑몰 기본 정보 설정 중에서도 기본 정보 관리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쇼핑몰의 대표자라던가 또는 뭐 사업자라던가 회사 소개라던가 기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브 메뉴가 이렇게 화면 가운데에 나타나서 메뉴를 관리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관련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모의 문제예요. 이 실기 시험의 문제들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의 문제로 출제 방향과 출제 기준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모의 문제에는 크게 5개의 주요 항목 중에서, 아니 2개의 주요 항목 중에서 5개의 세부 항목이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 올라온 모의 문제는 보니까 사이트 구축하기 세부 항목과 쇼핑몰 디자인 적용의 세부 항목, 그리고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판매 상품 설정하기, 그리고 전자상거래 마케팅 이렇게 세부 항목의 5개의 세부 항목으로 출제가 되었네요. 그리고 사이트 구축하기에서는 2개, 예, 쇼핑몰 디자인 적용하기 위해서도 여기는 2개가 출제가 되었었나 봐요. 2-1, 2-2로 나가는 거 보니까요. 그리고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위해서도 2개, 판매 상품 설정도 2개, 마케팅도 2개, 이렇게 2개씩 총 10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이트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구축에 관련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될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템플릿을 변경한다던가 또는 디자인을 선정한다던가 또는 이렇게 상단의 타이틀 같은 타이틀을 등록하는 문제 또는 뭐 쇼핑몰 이름을 등록하는,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번 문제는 늘 고정이 좀 되어 있어요. 디자인 적용인데요. 어디 디자인이냐면 쇼핑몰의 상단, 예, 쇼핑몰의 상단을 개별적으로 디자인해서 로고를 바꾼다거나 상단의 메뉴를 바꾼다거나 또는 검색창 같은 상단의 메뉴를 개별 디자인하는 문제가 2번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에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인데요. 이 회차에 출제된 모의 문제는 상품 콘텐츠 개발에서 이벤트 팝업 창을 등록해서 설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상품 콘텐츠 개발은 그때 출제 방향이나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이 있어요. 이때는 팝업 창이 등록됐으면 다음 회차에서는 메인 이미지를 뭐 변경한다던가 또는 스크립트 기능을 이용해서 메인을 꾸며준다던가 하는 문제로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판매 상품 설정하기가 4번째 항목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이 4번째 항목 또한 세부 항목 또한 바뀔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상품을 등록하고 그 가상 대분류의 분류명이라던가 가상 대분류로 복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바뀌어서 뭐 옵션을 설정한다던가 또는 판매 상품의 상품명을 바꾼다던가 하는 식으로 출제는 바뀔 수 있어요. 또는 다르게 상품 콘텐츠 개발이 아니라 상품 콘텐츠 전략 수립하기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거의 마케팅이나 운영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 공지사항을 등록하거나 또는 기획전과 같은 또는 뭐 이렇게 출석 기능 등 운영에
관련된 마케팅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모의 문제를 한번 출제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직접 모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상단을 개별 디자인해서 설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쇼핑몰의 디자인을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다음 조건에 따라서 상단을 개별 디자인해서 하시오 했어요. 등록 조건은 로고를 이미지로 주어주고 그 로고로 바꾸라는 문제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로고 이미지를 지금 주어진 문제 이미지로 바꾸고, 그리고 클릭했을 때, 지금은 아마 링크가 없을 거예요. 클릭했을 때 메인, 우리 쇼핑몰의 홈이죠. 예, 홈으로 이동하게끔,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우리 쇼핑몰 이름이 텍스트로 표시가 되게 설정을 해주래요. 그리고 지금은 쇼핑몰의 로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가운데나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왼쪽 정렬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 메뉴죠. 뭐 로그인이라던가 장바구니,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단에 있어야 되는 주 메뉴, 이 메뉴들을 끝에다가, 제일 끝에다가 이용 안내 페이지를 추가하고, 그리고 이용 안내를 클릭하면 그 이용 안내 페이지로 가게끔 링크를 걸어주고요. 그리고 또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을 바꿔주라는 문제예요. 자, 개별 디자인이니까 개별 디자인으로 가야죠. 자, 개별 디자인으로 가는데요. 로고 이미지를 바꿔주라 그랬어요. 로고 이미지는 쇼핑몰 운영자가 나만의 로고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개별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미지를 내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쇼핑몰의 웹상에다가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미지를 우리 쇼핑몰 웹에다가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디에 있냐면 개별 디자인으로 오면 개별 디자인 왼쪽 메뉴 제일 위쪽에 FTP라는 선택할 수 있는 조그만 창이 있어요. 이 FTP는 뭐냐면 웹상으로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웹상으로 파일을 트랜스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파일 트랜스 프로토콜이라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얘를 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뜨는데요. 여기 밑에 찾아보기를 눌러서 소스 이미지에 주어진 소스 이미지를 찾고요. 그리고 찾은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우리 쇼핑몰에 등록을 할게요. 자,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웹상에 이제 등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경로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지 경로는 이렇게 밑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경로를 드래그해서 복사. 그리고 우리 쇼핑몰, 등록되어 있는 쇼핑몰 로고를 지금 내가 등록한 이미지의 경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개별 디자인 중에서도 디자인 스킨 관리예요. 지금 개별 디자인을 클릭하면 개별 디자인 스킨 관리 메뉴로 와요. 그럼 이 디자인 스킨 관리에서 디자인을 직접 편집할 거기 때문에 디자인 편집하기를 클릭하면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이렇게 편집 창이 떠요. 자, 여기 편집 창 중에서도 우리 상단을 디자인하잖아요. 그래서 상단 중에서도 기본 상단을 클릭하면 디자인을 편집할 수 있는 디자인 편집 코드 창이 이렇게 뜨고요. 이 디자인 편집 탭에서 첫 번째 디자인 편집 탭에서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 경로,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 경로를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 로고 이미지죠. 로고 이미지 경로를 지금 복사한 이미지 경로로 바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타이틀에, 그러니까 로고에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텍스트가 표시되게 하래요. 이 태그가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틀 태그에다가
타이틀 태그가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태그를 우리 문제의 조건에 텍스트로 수정한 다음에 밑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조건이 또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얘를 왼쪽으로 보내래요. 로고를 지금 등록한 로고를 왼쪽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스타일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편집 탭 옆에 디자인 편집 탭 옆에 스타일 시트가 등록되어 있는 CSS 탭이 있어요. 그럼 CSS 탭을 클릭. 등록되어 있는 로고, 등록되어 있는 로고 지금 센터에 있네요. 중앙에 있네요. 그럼 이 등록되어 있는 로고를 왼쪽으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왼쪽, 레프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레프트로 바꿔주고 저장. 자, 로고를 이제 왼쪽으로 바꿨어요. 다른 조건이 또 있었죠. 주 메뉴 제일 끝에다가 이용 안내 페이지를 추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디자인 편집으로 왔어요. 다시 디자인 편집으로 오고 등록되어 있는 로그인, 로그아웃 뭐 등등등 제일 끝에 마이 페이지 뒤에다가 이용 안내 페이지를 태그를 넣으면 되는데 등록되어 있는 태그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마이 페이지를 뭐 이용 안내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용 안내 글씨를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이용 안내 페이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링크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가상의 링크 주소라 그래서 링크 주소를 가상의 태그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가상 태그라 그래서 이용 안내 링크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용 안내 링크를 없다 그러면 여기 검색창에서 이용 안내를 검색해서 가상의 태그를 복사. 그리고 이용 안내 링크 주소에다가 하이퍼 링크 뒤에다가 이용 안내 링크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상 태그 탭이 안 보인다거나 또는 없을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없냐면 여기 가상 태그가 닫기로 되어 있거나 또는 가상 태그가 이렇게 오른쪽 열기로 되어 있으면 이 태그가 보이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가상 태그 팝업 열기 또는 가상 태그 오른쪽 열기를 클릭해서 가상 태그를 활성화한 다음에 해당되는 메뉴에 가상 태그를 검색해서 찾아서 해당되는 주소에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단에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 조건이 또 있었어요. 그 로그인, 뭐 이용 안내 페이지에 마우스 올렸을 때 색상을 변경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또 CSS 스타일 시트 탭을 클릭. 마우스 오버 시의 색상 속성이죠. 마우스 오버 시의 호버 시의 색상이 지금 333으로 되어 있는 색상을 주어진 조건의 색상으로 바꿔주고 하단에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내 쇼핑몰이 잘 적용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내 쇼핑몰 가기 클릭해서 내 쇼핑몰을 열은 다음에요. 이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 고객이 와서 쇼핑할 수 있는 실제로 운영되는 쇼핑몰 사이트가 내 쇼핑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쇼핑몰 가기를 눌러서 상단의 로고가 바뀌었는지 내가 등록한 로고로 바뀌었는지 마우스 올리면 텍스트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용 안내 페이지를 누르면 이용 안내 페이지로 잘 링크돼서 가는지 그리고 주 메뉴에 마우스 올리면 주어진 색상으로 잘 색깔이 변경되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메이크샵 솔루션에 대해서 상단을 바꾸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고도몰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고도몰 사이트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의 출제는 고도몰 솔루션과 메이크샵 솔루션이라 그래서 문제가 다른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문제의 출제 기준과 출제 방향 그리고 난이도 때문에요. 문제는 동일하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문제는 동일하게 출제가 되지만 그 문제의 문구라던가 문제를 말하는 그 메뉴명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네, 출제 기준과 방향 때문에 문제는 동일하게 사이트 구축하기 위해서 2개의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메이크샵, 고도몰 동일하게 2개씩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샵에서는 상단 디자인하기만 좀 알아봤는데요. 고도몰에서도 상단 디자인하기 알아보겠지만 다른 출제 유형을 좀 더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평가 사업단으로 오시면 종목 소개에 유통 마케팅의 전자상거래 관리사에서 아까 들어갔던 관련 자료 탭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게시글 제일 마지막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및 전자상거래 운용사 모임 문제 및 수업용 계정, 수업용 체험 사이트 안내 고도몰 5라는 게시글로 이제 들어가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게시글로 들어가시면 전자상거래 2급과 그 운용사를 체험하실 수 있는 이 추가가 되어서 고도몰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뜨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링크돼서 가실 수 있는 대상 사이트, 그리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대상 사이트로 한번 클릭해 가볼게요. 대상 사이트를 클릭해서 가시면 동일해요.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죠.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입할 때 기입한 이메일로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체험용 프로그램으로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고도몰 또한 30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요. 30일이 지나면 초기화돼서 다시 새로 만드시거나 동일한 아이디와 동일한 이메일로는 접속이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와 새로운 이메일로 가입하셔서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나는 계속 그 아이디를 쓰겠다, 난 하나밖에 없다, 이메일도 하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로그인 페이지로 가시면 계속 이용하실 수 있는 안내 메시지가 있으니까 안내 메시지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체험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고요. 이 체험 사이트는 메이크샵과 동일하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제되는 그 동일한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체험 사이트지만 출제되는 사이트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사이트 메뉴 화면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이렇게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뉴는 쇼핑몰 구성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선 쇼핑몰의 기본을 설정을 해야죠. 쇼핑몰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기본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잘 기본 설정이 다 완벽히 되었으면 이제 상품을 등록해서 상품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잘 등록하고 관리했으니까 이제 주문을 받고 배송 처리를 할 수 있는 주문 배송, 그리고 그 주문받은 고객을 이제 회원으로 가입시켜야 되니까 회원 메뉴, 그리고 고객한테 공지사항이나 또는 뭐 상품 문의, 상품 리뷰를 할 수 있는 게시판,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기획전이나 광고,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모션, 그리고 디자인 설정과 같은 스크립트나 스타일시트나 레이아웃 같은 디자인을 관리하는 디자인 관리, 그리고 모바일 샵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샵 메뉴가 제일 끝에 이렇게 심플하게 운영자가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간단하면서 심플하게 메뉴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메인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메인 메뉴로 클릭하면 그 메인 메뉴에 따른 주 메뉴들, 메인 메뉴에 필요한 주 메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주 메뉴를 클릭하면 그 주 메뉴에 따른 서브 메뉴가 이렇게 펼쳐져요.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 정보의 메인의 기본 정보다. 그런데 기본 정보 중에서도 기본 정책 메뉴를 클릭하면 기본 정책에 관련된 기본 정보 설정이 있어서요. 이 기본 정보, 쇼핑몰의 이름이라던가 상단 타이틀이라던가 회사 정보라던가 고객센터 같은 기본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기본 정보 설정 메뉴가 있어요. 이 기본 정보 설정 메뉴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체험 사이트를 보셨으니까 출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출제 문제를 분석하고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상거래 실기시험 모의 문제인데요. 아까 메이크샵에서 보여드렸던 모의 문제는 2019년에 올라온 모의 문제고요. 이 고도몰에 올라온 모의 문제는 2020년 2회차부터 고도몰이 솔루션이 사용이 되면서 등록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회차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실기시험 문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신에 올라온 문제와 문제를 보면서 출제 기준과 방향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이트 구축하기는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근데 사이트 구축하기에서 어느 메뉴의 문제가 나올지는 정확하게 딱 여기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거는 개별 디자인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고도몰로 따지면 디자인이죠. 디자인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상품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기본 정보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사이트 구축은 기본 정보나 디자인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이트 디자인학인데요. 2019년에 올라왔던 메이크샵 문제는요, 2020년 출제 기준안이 변경되기 전에 올라온 문제이기 때문에 쇼핑몰 디자인 적용이라는 항목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이 2020년 2회차에 올라온 이 모의 문제는 2020년도에 개정된 다음에 출제 기준안이 개정된 다음에 올라온 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이트 디자인학이라는 세부 항목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거의 변함없이 출제되는 게 상단 디자인을 개별 디자인으로 설정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에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문제 항목이 출제가 됐는데요.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에서 아까 메이크샵에서 봤던 그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는 이벤트 팝업창을 등록하는 거였었잖아요. 상품을 가지고 그 상품의 이벤트를 해서 알릴 수 있는 팝업창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메인의 화면을 디자인해서 상품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4번은 콘텐츠 전략 수립하기인데요. 콘텐츠 전략 수립하기 중에서도 측면, 쇼핑몰의 측면이죠. 뭐 게시판이라던가 카테고리라던가 고객센터가 나오는 측면 화면을 수정하는 개별 디자인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단 화면을 디자인해서 설정하라는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마케팅 실행하기가 출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마케팅 중에서도 이제 기획전을 등록해서 설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최신의 그 출제 기준안이 변경된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조금씩 변했냐면 이 출제 기준안에 따라서 출제 방향이 1번은요. 사이트 구축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2번에 사이트 디자인하기에서는 상단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3번의 상품 콘텐츠 개발에서는 상품을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메인에 노출시키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의 이미지를 바꿔준다거나 또는 메인의 배너를 등록해서 고도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있는 움직이는 배너나 배너 그룹에 있는 배너를 메인에 노출하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메이크샵 같은 경우는 3번에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에서 개별 디자인에 있는 스크립트 기능, 예를 들면 진열 마법사라던가 진열 마법사 하이라이터라던가 또는 메인 롤링 배너 같은 스크립트 기능의 문제가 메인에서 노출되게끔 그래서 콘텐츠를 알릴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4번의 컨텐츠 전략 수립하기 문제에서는요. 요즘 출제 분석을 해보자면 쇼핑몰을 측면을 꾸밀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테고리를 텍스트로 입력을 해놓고 예쁘게 디자인해서 그 디자인한 카테고리 타이틀로 바꿔주라던가 또는 뭐 게시판의 타이틀을 바꿔주는 문제가 측면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 전략 수립하기에서는 하단에 정보가 없어요. 하단에 메뉴가 없어서 하단에 메뉴를 만든다거나 또는 아까 상단에 메뉴를 추가한 것처럼 하단에 메뉴를 추가해서
뭐 회사 소개 페이지라던가 추가해서 하단의 정보를 꾸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은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운영에서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거는 1번, 2번, 3번, 4번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셔서 방향을 잡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출제 문제를 출제 방향을 잠깐 분석해 봤고요. 이번엔 고도모어에 들어가서 문제를 좀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사이트 디자인하기 문제인데요. 문제는 똑같아요. 쇼핑몰 상단 화면을 디자인해서 설정하는 문제예요. 로고를 등록하고 검색창을 바꿔주고 이벤트 배너에 조건이 있고 상단 추천 메뉴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좀 많아요. 아까 메이크샵과는 조금 다르죠. 왜 조건이 많아졌냐?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제가 풀어볼게요. 어떻게 난이도를 맞추는지. 로고 이미지를 변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고 이미지, 나의 이미지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디자인으로 갈게요. 디자인으로 왔어요. 로고니까, 내가 만든 로고니까 나의 디자인에서 바꿔줘야 되겠죠. 디자인에 왔어요. 디자인에 왔더니 디자인에는 내가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들은 배너라는 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대요. 그래서 디자인 설정 중에서도 배너 관리에 오면 이렇게 밑에 이제 밑으로 나와요. 밑에 내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단의 로고라던가 하단의 로고라던가 가운데 있는 움직이는 배너라던가 측면 배너라던가 등록되어 있는 배너들이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정 또는 찾아보기를 클릭하면 바로 우리 쇼핑몰로 업로드가 돼요. 메이크샵도 동일해요. 업로드 창이 찾아보기가 없는 메뉴는요. 모든 그 메뉴를 웹상에다가 이미지를 등록을 해야 되고요. 찾아보기가 있는 메뉴는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찾아보기를 통해서 바로 쇼핑몰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등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배너로 와서 상단 로고를 바꿀 거니까 상단 로고 중에서도 수정. 그래서 수정으로 가면 이미지를 찾아보기로 해서 바꿔줄 수 있는 찾아보기가 있어요. 그럼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문제의 조건에 주어진 소스 이미지의 로고로 바꿔주시고요. 상단의 배너 수정을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등록하라는 조건의 로고 이미지로 바뀌었고요. 이제 오른쪽 정렬하기가 있었어요. 그 메이크샵에서는 디자인 편집 탭 옆에 스타일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고도몰은 스타일리스트를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솔루션마다 메뉴의 구성과 위치와 이름 등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갈 거고요. 스타일을 정해야 되니까 디자인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관리로 가면요. 디자인 설정 밑에 디자인 관리를 가면 이렇게 밑에 모아놓은 스크립트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레이아웃이라던가 스크립트라던가 또는 스타일 시트가 이렇게 모여놓은 파일 목록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전체 레이아웃의 상단 디자인의 상단 기본 파일로 가면요. 상단 파일로 가면요. 이렇게 디자인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디자인 페이지 수정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로고로 되어 있는 태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지금 로고가 왼쪽에 있어요. 태그를 보면 태그의 순서를 보면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를 오른쪽으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태그에서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오려내기. 그리고 제일 끝에 이벤트 배너 제일 끝에 이벤트 배너가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걔랑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바꿔주고 디자인 페이지 저장. 자, 그래서 로고의 왼쪽 정렬은 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그냥 태그에서 위치만 바꿔주는 왼쪽에 있는 태그를 오른쪽
쪽으로 보내줘서 위치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검색 박스의 테두리 색상을 변경하라고 그랬는데 이 색상 변경은 태그의 위치를 바꿔주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코드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직접 색상 값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 시트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디자인 관리 중에서도 레이아웃이 아니라 스크립트 밑에 있는 스타일 시트로 갈 거예요. 그러면 스타일 시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스타일 시트가 쭉 열리는데 그 중에서도 레이아웃, 우리가 등록한 레이아웃 스타일 시트를 클릭해서 해당되는 검색창 중에서도 검색 박스에 해당되는 스타일 시트를 찾아서 CSS를 찾아서 문제의 조건대로 서치 폼이죠. 서치 박스에 태그를 찾아서 해당되는 문제의 조건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상단에 지금 제가 여기서 뺐는데요. 여기 상단에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저장하기 안 누르면 새로 고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웹페이지는 상단이든 하단이든 저장하기 또는 확인하기를 눌러서 저장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죠. 자,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창 왼쪽 정렬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색창이 지금 로고가 제일 왼쪽에 있었고 검색창이 가운데 있었고 이벤트 배너가 제일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고를 오른쪽 끝으로 보냈으니까 지금은 검색창이 자동으로 왼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이벤트 배너가 가운데로 왔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검색창이 지금 제일 왼쪽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검색창으로 왼쪽으로 정렬이 됐고요. 한 번 더 페이지 저장을 했어요. 또 있었죠, 조건이. 가운데에 있는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던 아이가 가운데로 왔는데 이 가운데로 온 이벤트 배너를 삭제하래요. 그러면 이벤트 배너만 해당되는 태그만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이벤트 배너를 관련된 HTML을 드래그해서 삭제. 그리고 상단에 디자인 페이지 저장. 그래서 저장 해주셨어요. 조건이 또 있었어요. 상단 추천 메뉴를 상단에 있는 메뉴를 바꿔주고 또는 링크가 없는 아이는 링크를 걸어주고 또는 필요 없는 아이는 삭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단 메뉴 1, 2, 3위로 되어 있던 아이들을 홈,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즐겨찾기로 바꿔주고 상단 메뉴 3번은 지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대로 첫 번째 홈, 두 번째 브랜드, 세 번째 즐겨찾기로 넣었고요. 그리고 문제의 조건이 또 뭐였냐면 메뉴를 추가하고 추천 메뉴에 메뉴를 추가하고 수정한 다음에 해당되는 메뉴로 링크를 걸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홈, 브랜드, 즐겨찾기를 등록한 다음에 이제 링크 주소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저는 링크 주소를 치환 코드를 열어서 불러왔어요. 링크 주소를 메이크샵에서는 가상 태그로 해서 만들어 놨었죠. 고도몰에서는 치환 코드라 그래서 가상 태그와 동일한 치환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 페이지로 링크돼서 갈 수 있게끔. 이 치환 코드는 어디에 있냐면요. 자, 이게 저장을 해서 저장을 누르고요. 아까 디자인 설정으로, 디자인 관리로 갔을 때 디자인 관리 메뉴에 상단 디자인에 상단 기본 파일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 편집창을 열었는데 이 편집창 바로 위에 치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환 코드는 닫혀 있어요. 치환 코드를 열면 이렇게 치환 코드가 열릴 거예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치환 코드를 검색, 그리고 치환 코드의 조건에 맞게끔 우린 치환 코드를 홈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제가 프론트로 치환 코드를 넣어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즐겨찾기도 검색하면 즐겨찾기 치환 코드가 나와요. 그럼 치환 코드를 검색해서 여기에 링크 주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용 화면을 이제 봐야죠. 상단에 있는 관리자 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 쇼핑몰을 클릭. 내 쇼핑몰에 와서 로고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로고가 오른쪽에 정렬이 되는지, 그리고 검색창이 왼쪽으로 갔는지, 검색창의 테두리 색상, 검색 박스의 색상이 문제의 조건대로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홈, 브랜드, 즐겨찾기 메뉴가 추가되고 수정되고 변경이 되었는지,
상단 메뉴 3번이 삭제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홈을 클릭해서 홈으로 오는지, 브랜드를 클릭하면 브랜드 메뉴로 링크가 되는지, 즐겨찾기를 클릭했을 때 즐겨찾기 창이 뜨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시겠죠. 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실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